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보건의료의 중요성은 높아졌지만 제주 지역 의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인데요.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선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지은 서귀포시 민간협력의원. 건물과 의료 장비를 빌려주겠다며 3차례나 의사를 공모했지만 지원자가 없어 석 달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병원도 해마다 전공의 지원자가 부족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해지고 있지만 도내 중소병원들은 수입에 한계가 있다 보니 근무 여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방역 업무에만 치중했던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도내 병원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의료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형 종합병원을 육성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중소병원들에도 전문 질환센터를 도가 지원해서 보다 더 많은 전문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공공병원들이 협의체를 만들고 보건의료 인력 지원 조례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더 많은 보건의료 인력이 그 미래에 필요합니다. 그 미래에 필요한 보건의료 인력을 준비하는 것이 보건의료 인력 지원 조례가 그 필요한 이유이고요. 중증 환자를 진료할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 해마다 도민 만여 명이 원정 진료를 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주는 서울 권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서울의 대형 병원들과 경쟁해야 돼 올해도 상급 종합병원 지정이 어렵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단일 권역 분리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2026년에 다시 신청하기로 했고 정치권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평균을 냈더니 70만 명당 하나의 상급병원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제주가 70만 아닙니까? 그럼 제주도 하나 해야 된다,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제주도의 취약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는 양돈장의 악취 배출에 대해 특별법에 따른 조례로 다른 지방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렇게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슈 추적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제주시 한림읍에서 돼지 3,000마리 규모의 양돈장을 운영하는 안철수 씨. 지난 2020년 12월 제주시로부터 가축분유법을 위반했다며 개선 명령을 받았습니다. 악취 시료 분석 결과 허용 기준인 희석배수 10을 초과한 14로 측정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안 씨는 본사에 자동 분무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개선 명령을 이행한 뒤 제주시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재검사에서도 희석배수 14로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안 씨에게 사용 중지 명령 2개월에 상응하는 과징금 4,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안 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악취를 줄이기 위한 별다른 지도 없이 다른 업체의 가축분유 처리시설과 가까운 부지 경계선 밖 1.5m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로 오염도를 측정하고 악취방지법보다 처벌 기준이 강한 가축분유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도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단속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단속을 위주로 한다는 건 저희들한테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안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적용 법률이나 시료 채취 방법에 위법성은 없지만 제주시가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의 절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양돈장을 운영하는 양용만 도의원에게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다가 같은 재판부로부터 동시에 패소 판결을 받은 제주시는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관련법의 어떤 절차상이나 그런 하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과징금이 이제 너무 과하다는 내용이 판결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긍할 수가 없어서 항소장을 지금 제출한 상태고요. 양돈장 악취와 관련해 제주시가 소송 중인 사례만 4건. 처분이 무효화되면 이미 징수한 과징금도 반환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어 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요즘 제주시 체육회가 시끄럽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들끼리 이 근무 시간에 폭행 사건이 벌어져 이 가해자가 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폭행 사건 이면에 직원 사찰과 노조 탄압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사라봉 다목적 체육관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여성들. 흰옷을 입은 여성이 갑자기 상대 몸을 밀치더니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찹니다. 지난달 9일 제주시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말다툼 끝에 벌인 폭행 사건입니다. 피해 여성은 예전부터 가해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입사 10년 차인데요. 저 들어올 때부터 많이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어떤 날은 집에 가서 많이 울기도 했고요. 하지만 가해 여성은 자신에 대한 사찰이 문제였다고 주장합니다. 제주시 체육회장 최측근인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얘기들을 회장에게 보고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최측근 이유만으로 회장님한테 저의 나쁜 얘기를 전달하고 인사상에 저한테 불리하게 지금 될까 봐 저는 좋게 해결하고자 얘기를 나누던 중 후배는 소리 지르고 저한테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제주시 체육회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의 배경이 조직 내 편가르기와 사찰, 노동조합 탄압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체육회 한 관계자는 직원과 지도자들이 이미 불이익과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회장이 생활체육 지도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노조 탈퇴를 권유했고 특정 지도자를 통해 사생활 보고를 받고 있다는 구체적인 상황까지 밝혔습니다. 제주시 체육회장은 노동 탄압이나 직원 사찰은 전혀 없었다며 상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지도자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민선 8기 2년차 핵심 목표로 비전의 현실화를 꼽았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청에서 열린 7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에서 취임 후 도심항공 교통과 에너지 대전환, 우주와 바이오 산업 등 비전을 새롭게 수립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비전 현실화의 방향은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지사는 또 제주 사회 발전의 동력을 위한 시스템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와 강원, 전북과 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의 단체장들이 분권 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4개 특별자치시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특별지방정부의 위상을 높이는 헌법 개정과 국세 이양 등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그동안 제주가 정부의 권한을 7차례 이양받으면서 어려움이 컸지만 앞으로는 공동 대응을 통해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으로 바꾸자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시 관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까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 동시 총파업 총력 투쟁을 전개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노조 탄압 중단과 노조법 개정,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연극제가 막을 내린 가운데 서울 대표팀의 배소고지 이야기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극단 프로덕션 IDA의 배소고지 이야기는 한국전쟁 당시 전북 임실군의 배소고지에서 민간인 200여 명이 집단 학살당한 사건을 구술 기록을 토대로 창작된 작품입니다. 22년 만에 지난달 15일부터 제주에서 열린 이번 연극제에는 참가 극단과 관람객 2만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송악산 유원지를 매입하기 위한 감정평가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사업비 4천만 원을 들여 서귀포시 대정읍 상머리 일대 도립공원 부지 등 170필지 40만 제곱미터에 대해 감정평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제주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